저는 줄리아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제 아버지는 퇴역군 장성이에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요. 그것도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분과 말이죠. 아버지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거든요. 제 남편 태진이가 아버지께 한 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만 들어온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 남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제가 자란 집 거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동네였죠. 아버지 에드워드 클락이 저와 태진을 마주보고 앉아 계셨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의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도시를 연구하겠다며 간 나라에서 남자를 데려올 줄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마치 부하 장교를 신문하는 것 같았죠. 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등을 곧게 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 태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죠.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수십 년간 군대를 지휘했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줄리아, 나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선배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는 폐허였고 지금도 급조된 도시들 뿐이라고 하더군.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이나 문화가 있겠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편견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거든요. 1950년대의 한국 이미지가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으신 거였어요. 태진이 영어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박태진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줄리아 씨와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도시개발?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한국에서 도시를 논해? 70년 전만 해도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순간 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긴장해 보였는데 갑자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마치 전문가 모드로 전환된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군 전략가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군사 전략의 관계를 잘 아시겠죠?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말하려는 건가? 군인이 만든 도시의 특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울이 바로 그런 도시거든요. 아버지가 팔짱을 끼셨어요.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졌어요. 태진이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요. 거실의 긴장감이 조금씩 다른 종류의 긴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줄리아 클락이에요. 올해 32살입니다.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죠. 학부에서는 건축학을 공부하다가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게 더 흥미로워서 대학원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석사까지 마치고 토론토에 있는 국제도시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형적인 군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캐나다 육군에서 장성까지 지내신 분이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셨죠. 어머니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에요. 퀘벡 출신이시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와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두 언어가 번갈아 나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정말 엄격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조깅을 했고 방 정리도 군대식으로 해야 했죠. 침대는 동전이 튀어오를 정도로 팽팽하게 정리해야 했고 옷도 각도까지 맞춰서 개어야 했어요. 줄리아, 군인의 딸은 어디 가서도 품격을 잃으면 안 된다.
자세를 곧게 펴고 말할 때는 명확하게, 행동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항상 단정하고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완벽주의자 줄리아로 불렸죠. 대학 시절에도 성적이 우수했고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졸업 후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체계적인 생활 습관 덕분이었을 거예요. 2022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월요일 오후였죠.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부장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몇 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줄리아 앉아봐. 중요한 제안이 있어. 네, 부장님. 한국 지사로 파견 가겠나? 서울에 새로 설립되는 지사의 초기 멤버로 말이야. 한국이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3년 임무야. 끝나면 본사 복귀가 보장되고 승진도 확실해. 게다가 아시아 시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서울시와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야. 한국의 경제 발전이 빠르고 도시 개발도 활발하거든. 도시계획가로서는 정말 흥미로운 곳이야.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군사 관련 책을 읽고 계셨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한국으로 파견을 제안했어요. 아버지가 책에서 눈을 떼고 안경을 벗으셨어요. 한국? 왜 하필 그곳으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래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줄리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동양은 우리와 다르다.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지. 특히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한국 전쟁 당시의 이미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의 한국으로만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2022년 6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린 공항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이었죠. 안내 표지판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질서정연했어요. 와, 이게 한국 공항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그렸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는데 무작정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조화로웠어요. 산과 강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캐나다에서 본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구로 향했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숙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지하철역 자체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고 넓었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죠. 무엇보다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노선도를 보는 순간 이걸 누가 설계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네.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발동했어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인프라를 보면 자연스럽게 분석하게 되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고 첫 주말 혼자 서울 구경을 나섰어요.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코스대로 명동, 홍대, 강남을 돌아다녔는데 매 순간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지하 상가와 지상의 연결성이 놀라웠어요.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더워도 지하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명동에서는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혼잡하면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홍대에서는 젊은 에너지가 넘쳤고 강남에서는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도시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하나의 도시 안에 이렇게 다양한 분위기의 구역들이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니. 토론토나 몬트리올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한복판의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도시 계획이 가능할까 싶었죠.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정말 고차원적인 도시 설계였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들의 철학이 궁금하다. 어떤 비전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어낸 걸까?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산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고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서울, 이 도시는 예술이야. 그날 일기에 그렇게 적었어요. 캐나다에서 배운 도시계획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거든요. 기능성과 미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말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이 도시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7월 첫째 주였어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의 공동 작업이었죠. 첫 회의날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한국 측 팀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자료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회의실 맨 앞쪽에 앉아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집중력이 느껴졌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 보였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팀 박태진 과장입니다. 그분이 영어로 인사하셨어요. 발음이 정확했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눈빛이 진실해 보였죠.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는 분이었어요. 줄리아 클락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더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겸손한 태도까지. 호감이 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태진 씨가 발표를 시작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데이터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비전도 명확했어요. 특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체계적이었죠. 현재 서울의 주요 도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인구 밀도 집중 현상,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노후 주거 지역의 안전 문제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첫째, 강남 지역에 집중된 업무 시설로 인한 교통 과부하. 둘째,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 문제. 셋째,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 약화입니다. 각 문제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뒷받침되었어요.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신 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봅니다. 태진 씨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발전의 계기로 보는 시각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마인드셋이야말로 진짜 도시계획가의 자세죠. 예를 들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단순히 철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개발한다면 어떨까요? 구도심 상권도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들의 사진과 데이터였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태진 씨가 말했어요. 정말 열린 자세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강을 도시계획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한강은 서울의 생명선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됐어요. 도시에 대한 철학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태진 씨는 한강을 단순한 강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는 축으로 보고 있었어요.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역할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시 생태계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 사람은 도시보다 더 정돈된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며 말했죠. 태진 씨는 겉모습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도 체계적이었거든요. 마치 도시를 설계하듯 자신의 업무와 삶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같았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태진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서로의 전문 분야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된 관계였어요. 줄리아 씨는 어떻게 도시계획가가 되셨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커피숍에서 태진 씨가 물었어요.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간 거였죠. 아버지 영향이 커요. 군인이셨는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획 없이 하는 일은 실패한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아, 그래서 줄리아 씨가 그렇게 꼼꼼하시구나. 태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태진 씨는요? 왜 도시개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서울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남이 개발되고 지하철이 확장되고 한강에 다리들이 새로 생기고 그게 신기해서 이 일을 시작했죠. 태진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게 즐거웠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됐어요. 주말에 한강공원을 같이 걸었죠.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서로의 삶,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줄리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걸으면서 말이에요. 32이요. 태진 씨는요? 44입니다.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12살 차이라니.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졌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렇긴 하죠. 혹시 부담스러우시겠어요? 태진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 진정성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태진 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날 밤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클로에와 사브리나였죠. 줄리아, 너 정신 나갔니? 12살 차이라고. 그것도 동양 남자. 클로에가 소리쳤어요. 화면 너머로도 놀란 표정이 선명히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 남자잖아.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을까? 여자를 아래로 보는 문화 아닌가? 사브리나도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서구 사회에서 흔히 갖는 편견들이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태진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많아.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나. 12살이면 거의 다른 세대잖아. 친구들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무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었죠. 왜 나이 차이가 이토록 마음에 걸리는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태진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죠.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대화할 때도 깊이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의존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며칠 더 고민한 후 결론을 내렸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느냐라고 말이에요. 태진 씨와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잘 맞는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었죠. 나이 차이도 점점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진 씨의 성숙함이 저에게는 큰 매력이었거든요. 2023년 3월이었어요. 서울에 봄이 오고 있었죠.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는데 제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련이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피곤했어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고 입맛도 없었죠.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나 한국 음식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리가 늦어지면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약국에 갔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달라고 하니까 약사분이 친절하게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그리고 결과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거든요. 이럴 수가. 주저앉았어요. 기쁜 감정과 두려운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진 씨와의 아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게다가 캐나다에서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부모님 반응이었어요. 특히 아버지. 한국 남자와 연애하는 것도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임신까지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태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태진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하게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에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30분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진 씨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태진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태진 씨의 표정이 순간 놀람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어요. 몸 상태도 평소와 달라요. 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줄리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해결해봐요. 하지만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복잡해진 것 같았거든요. 도망가지 말자.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태진 씨의 말이 힘이 됐어요.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틀 뒤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임신 8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시는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거든요. 태진 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여름휴가 때 캐나다로 같이 가요. 함께 가실 수 있죠? 물론이죠. 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릴게요. 태진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인천공항에서 토론토행 비행기를 탔어요. 태진 씨와 함께였죠. 13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임신 3개월째였는데 입덧도 있어서 비행기 여행이 쉽지 않았거든요. 태진 씨, 우리 아버지는 정말 까다로운 분이에요. 첫인상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하면 통할 거예요. 태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도시보다 사람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몇 분 대화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임신한 것도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태진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으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아니에요. 전 태진 씨를 믿어요. 아버지도 태진 씨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태진 씨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뭘 읽고 있나 봤더니 한국 관련 책이 아니라 캐나다 역사책이었어요. 뭘 읽고 계세요? 캐나다 군사사예요. 장인어른을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니. 아버지와의 만남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했어요. 캐나다군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어떤 전투들이 있었는지, 아버님 세대가 그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태진 씨의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인사만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어요. 8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셨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셨죠. 줄리아,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어머니가 태진 씨를 보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태진 씨죠? 줄리아에게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진입니다. 줄리아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예의도 바렸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긴장하고 계셔.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 우리 줄리아가 남자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 긴장이요? 응. 좋은 의미로 말이야.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하고 계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군복은 입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으셨죠.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이분이 태진 씨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진입니다. 태진 씨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한국식 인사법이었죠.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안깨나. 그렇게 운명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거실에 흐르는 긴장감을 저도 태진 씨도 모두 느끼고 있었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공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태진 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부하 장교를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저는 옆에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한국에서 도시개발 일을 한다고. 아버지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도시를 논해? 아버지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태진 씨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등을 곧게 펴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죠. 장군님, 혹시 제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해보게. 태진 씨가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자료들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었죠. 이것은 DMZ 인근 평화도시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 상세한 지도가 나타났어요. 비무장지대 근처의 도시 설계도였는데 정말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평화도시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관심이 섞여 있었어요. 네.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태진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시 설계에서 군사적 관점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비상시 대피로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시설들은 어디에 배치했는지 상세히 말씀드렸죠. 모든 건물의 지하에는 비상대피 시설이 있고 도로 설계도 전차나 장갑차의 이동을 고려해서 폭과 강도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완전히 집중하고 계셨죠. 흥미로운데 계속해보게. 장군님께서는 도시 계획에서 군사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물론이지. 도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군인이 만든 도시는 질서와 안보가 뼈대가 되어야 해. 정확합니다. 서울도 바로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태진 씨가 다른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서울의 주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었죠. 강남 개발, 신도시 건설, 지하철 네트워크 구축까지. 이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은 국가 안보입니다. 재해 대응, 교통체계, 비상대피시설, 군사물자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설계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셨어요. 태진 씨가 준비해온 자료들의 수준이 상당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 교차로 설계를 보시면 태진 씨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어요. 단순해 보이는 교차로 하나에도 군사적 고려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남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놀라신 것 같았어요. 네. 저희는 분단국가거든요. 도시 하나하나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시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지만 유사시에는 방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진 씨를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더 이상 딸이 데려온 외국 남자가 아니라 동료 전문가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 참 별나게도 아버지를 감동시켰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날 저녁 식사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태진 씨에게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신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어요. 태진, 한국군 복무는 어땠나? 저는 육군 공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주로 교량 건설과 도로 공사를 담당했어요. 공병대라면 인프라 구축을 직접 해봤겠군. 네. 그때 배운 게 지금 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몸으로 배웠거든요. 아버지와 태진 씨가 군대 이야기로 한참 대화하셨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특히 외국인과 말이에요. 한국 징병제는 어떤가?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복무합니다. 저도 21살에 입대해서 21개월 복무했어요. 21개월이면 꽤 기간이 긴데? 네. 하지만 그 덕분에 남성들의 규율의식이나 단체 생활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줄리아가 도시계획을 전공한 게 이해가 되는군. 아버지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분야잖나. 너의 장점이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야. 아버지가 저를 칭찬하시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태진 씨 앞에서 하시니까 더 기뻤죠. 태진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도시 개발 방식이 캐나다와는 완전히 달라서 신선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일하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추구해요. 하지만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진 씨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드렸어요. 오래된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재개발한 사례였죠.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추가했어요. 전통 한옥 구조는 유지하되 내부에는 최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통 상점들과 모던한 카페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 쉽지 않은 일인데 잘 해냈네. 아버지가 진심으로 감탄하셨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한국식 도시개발의 특징입니다.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도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장군님, 캐나다도 그런 프로젝트가 많지 않나요?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태진 씨가 반문하셨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죠. 있긴 하지. 하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아버지는 처음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평소에는 캐나다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셨는데. 태진, 한국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은 어디인가? 세종특별자치시요. 완전히 새로 건설한 계획도시인데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행정수도 역할을 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진 씨가 세종시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줄리아. 네, 아버지. 그 친구 괜찮은 것 같다. 정말요? 응. 생각이 깊고 자기 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하려고 노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죠. 캐나다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태진 씨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어머니도 태진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되셨죠.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하루 종일 용기를 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다 같이 앉아 있었어요. 태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면서 용기를 주었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태진 씨.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셨어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았죠. 뭔데, 줄리아? 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어요. 사실,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어머니가 먼저 반응하셨어요. 정말? 줄리아? 정말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놀라서 나온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굳어버리셨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뭘 생각하고 계신지 전혀 짐작이 안 됐어요. 몇 개월 됐나? 아버지가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어요. 3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잠깐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 손자가 한국인이 되겠네.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걱정했어요. 화를 내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웃으셨어요. 나보다 먼저 사령관 계급을 달 것 같군.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농담까지 하시다니.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화 안 나세요? 왜 화를 내겠나? 좋은 소식인데. 다만, 아버지가 태진 씨를 보셨어요. 태진,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겠지? 네, 아버님. 줄리아와 아이를 평생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태진 씨가 일어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책임? 그런 말 쓰지 마.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태진 씨가 정말 감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축하해, 줄리아. 정말 기뻐.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태진, 이제 장군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태진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버지가 실용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면 아버지 오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딸 결혼식인데 빠질 수 있겠나. 그리고 한국 전통 결혼식도 궁금하고. 정말이에요? 그래. 태진이 부모님도 뵙고 싶고. 그날 밤은 정말 행복한 밤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축복해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태진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았거든요. 태진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태진 씨가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왔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결혼식 일정, 아이 준비, 그리고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까지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 사이 오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죠. 클로에와 사브리나가 저희를 보러 왔거든요. 이 친구들은 전화로 태진 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친구들이었어요. 줄리아. 클로에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한국 남자. 클로에가 태진 씨를 보며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표정이 완전히 놀란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진입니다. 태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어 발음도 정확했고 매너도 완벽했죠. 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데요? 사브리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뭘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남자들은 좀 키가 작고 어둡고 보수적인 이미지였는데 클로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태진 씨는 완전 다르잖아. 키도 크고 세련되고 영어도 완벽하고. 친구들이 태진 씨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점점 깨져가는 게 보였거든요. 태진 씨,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클로에가 물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피부 관리를 많이 해요. K-뷰티가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태진 씨가 웃으며 답했죠. 정말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건 남녀 구분 없어요. 친구들이 점점 태진 씨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특히 태진 씨의 신사적인 매너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사브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44입니다. 헉, 정말이에요? 30 초반으로 보였는데요. 한국 남자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동안이죠.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줄리아 정말 복 받았네.
며칠 뒤에는 태진 씨의 어머니 최미경 여사도 캐나다에 오셨어요.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러 온 거였죠. 처음 뵙는 시어머니라 긴장됐는데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줄리아 정말 예뻐요. 우리 태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최미경 여사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죠. 어머님 감사해요. 태진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어머니와 최미경 여사가 만나시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어요. 줄리아 어머님도 정말 젊어 보이세요. 자매 같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진 씨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으세요. 두 어머니가 서로 칭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때 클로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언니 같아 보여요. 정말로. 정말로 최미경 여사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셨거든요. 50대 중반이신데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한국 여성들의 비결이 뭐예요? 사브리나가 정말 궁금해했어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최미경 여사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줄리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뭘? 한국 남자들에 대한 편견 말이야. 태진 씨 보니까 완전 매력적이잖아. 그러게. 신사적이고 똑똑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게다가 가족들도 다 좋으시고. 친구들의 편견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근데 진짜 한국 남자들이 다 저래? 클로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가족을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날 밤 친구들과 헤어질 때 클로에가 말했어요. 줄리아, 정말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났어. 편견이 깨지는 건 이렇게 빠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캐나다에서의 일주일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구들도 모두 태진 씨를 좋아하게 됐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뭉클했어요. 태진, 우리 줄리아 정말 잘 부탁한다. 아버지가 태진 씨와 단단히 악수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손자도 잘 키워라. 나중에 캐나다군에 입대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농담으로 말씀하시자 모두가 웃었어요. 아니면 한국군에 입대할 수도 있어요. 태진 씨도 웃으며 답했죠. 그것도 괜찮겠군. 두 나라의 군대를 모두 경험하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겠어.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아버지의 깊은 편견도 친구들의 선입견도 모두 바뀔 수 있었어요.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말이죠. 서울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2023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고 캐나다에서 친구들도 몇 명 올 예정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즐거웠어요. 한국 전통 예식과 서구식 예식을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두 문화가 만나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줄리아, 한복 입어봤어요? 태진 씨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가서 골라봐요. 정말 예쁠 거예요.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아버지도 한복을 입고 오신 거였어요. 아버지,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런가? 태진이가 특별히 준비해줬어. 태진 씨가 아버지를 위해 전통 한복을 맞춰드린 거였어요. 그 마음씨가 정말 고마웠죠.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축사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편견과 무지 때문이었죠. 하지만 태진을 만나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고 태진 씨도 울고 있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태진 씨가 말했어요. 줄리아, 후회하지 않아요? 뭘요?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에 정착하는 거 말이에요. 전혀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태진 씨와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이니까. 2024년 4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박민준이에요. 한국 이름 민준과 영어 이름 마이클을 모두 가지고 있죠. 이중 국적이라 두 나라 모두에서 인정받는 시민이에요. 아버지가 손자를 보러 또 한국에 오셨어요. 이 녀석, 나를 쏙 빼닮았네. 아니에요, 태진 씨를 더 닮았어요. 둘 다 닮았어. 국제적인 미남이 될 거야. 아버지가 민준이를 안고 계신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민준이는 돌이 지났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들으며 잘하고 있죠. 앞으로 프랑스어까지 배우면 3개 국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는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어느 날 태진 씨가 한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바뀌셨죠. 지금도 아버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세요. 태진 씨와 골프도 치고 민준이와 놀아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려고 하세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은 도시 이상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문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편견 없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진심은 모든 벽을 허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2024년 겨울이고 우리 민준이는 이제 새 돌을 넘겼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민준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제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니는데 정말 신기한 건 3개 나라 말을 섞어서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아빠라고 하다가 갑자기 엄마 물 주세요라고 하고 할아버지한테는 그랑파라고 부르거든요. 프랑스어로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죠.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민준이가 태진 씨한테 아빠, 나 캐나다 가고 싶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리고 눈 많이 내리는 거 보고 싶어. 서울에도 눈이 오지만 캐나다만큼은 아니거든요. 민준이가 기억하는 건 작년 겨울 캐나다에 갔을 때의 추억이에요.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또 가자. 태진 씨가 말하자 민준이가 막 뛰면서 좋아했어요. 정말? 할아버지한테 사진 보내줘.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영상 통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도 손자바보가 되셨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지금은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계세요. 온라인 한국어 강의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시면서 공부하고 계셔요. 지난달에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을 때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태진 씨. 아버지가 한국말로 인사하시더라고요.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하신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한국어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손자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러시더니 민준이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랑 놀자. 할아버지, 한국말 잘해요. 민준이가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아버지는 이제 한국 문화에도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67세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세요. 태권도는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야. 정신도 단련하는 거더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태권도 품새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아직 어색하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세요. 태진 씨도 변했어요. 이제 캐나다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되셨거든요. 아버지와 친해지시면서 캐나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셨어요. 심지어 아이스하키 경기도 보세요. 줄리아,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오늘 경기하는데 같이 볼래요? 어머, 태진 씨가 하키에 관심이 있다니. 아버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캐나다 문화를 이해하려면 하키를 알아야 한다고. 이제 아버지와 태진 씨는 하키 경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사이가 되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저희 결혼 생활도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작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명절 때 어느 집에 먼저 갈 것인가,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추석에는 한국 전통을 따르고 크리스마스에는 캐나다 전통을 따르기로 했죠. 민준이도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작년 추석 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차례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영상통화로 도와주셨어요. 이 음식은 여기에, 저 음식은 저기에 놓으면 돼. 어머니가 한국 전통에 대해 공부하신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엄마, 언제 이런 걸 공부하셨어요? 손자 생일 때부터 공부했지. 우리 민준이가 한국 전통도 알아야 하잖아. 정말 감동받았어요. 두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요. 제 일도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도시계획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고 가끔은 캐나다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가이드 역할도 해요. 지난달에는 토론토에서 온 도시계획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제가 안내를 했는데 그들이 서울의 발전상에 정말 놀라더라고요. 줄리아, 정말 대단해. 이런 도시에서 일하다니. 처음에 올 때는 어땠어? 솔직히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이에요. 캐나다 동료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왔는데 떠날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클로에와 사브리나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써요. 저보다 한국 문화에 더 빠져 있을 정도예요. 줄리아, 언제 또 한국 가서 태진 씨 만날 수 있어? 클로에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태진 씨 친구 중에 좋은 사람 없어? 사브리나는 아예 한국 남자와 사귀고 싶어 해요. 너희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니야, 편견이 없어진 거지. 태진 씨 보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요. 최미경 어머니도 이제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됐어요. 가끔 캐나다에도 오시고 제 어머니와도 친해지셨어요. 두 어머니가 같이 민준이를 돌봐주실 때는 정말 든든해요. 민준아, 할머니가 한국 전통놀이 알려줄게. 민준, 그랜마가 캐나다 게임도 가르쳐줄게. 민준이는 두 할머니한테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정말 복받은 아이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태진 씨 아버지와 만나신 거예요. 두 분 다 군인 출신이라 대화가 잘 통하시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 캐나다 군들이 정말 용감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진 씨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정말 감격하셨어요. 그때 함께 싸운 전우들이었죠. 이제는 가족이 됐네요. 두 아버지가 악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만났던 두 나라가 지금은 사랑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민준이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언어를 먼저 가르칠 것인가, 어느 나라 학교에 보낼 것인가. 하지만 결론은 간단했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자는 거였어요. 지금 민준이는 한국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캐나다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도 받아요. 여름휴가 때는 캐나다에서 한 달을 보내고요. 민준아,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세계 사람이야. 정말 기특하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키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시계획 분야에서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거든요. 태진 씨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한국의 빠른 개발 경험과 캐나다의 체계적인 계획,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민준이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민준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지해 줄 거예요.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친구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달라졌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지금도 가끔 길에서 다문화 가정을 보면 응원하고 싶어져요. 분명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라면 분명 통할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도 3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축복해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가끔 물어봐요. 엄마, 왜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캐나다 사람이야? 그냥 운명이었어. 엄마와 아빠가 만나게 해준 운명 말이야. 나도 커서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할까?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뿌듯해요. 민준이는 편견 없이 자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사랑할 때 편견 없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몇 살인지, 어떤 직업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 가족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마음을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3년 후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돼요. 그때까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